그만 주물러. 그만 주물라고. 잠깐 왜? 아니 사람 좋게 만드고 왜 갑자기 화를 내 이거? 너 안 되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소리쳐 갑자기? 아니 나도 나만의 사정이 있어. 미안해. 아니 왜 또 더 안 보여줘? 아니 여기까지만 보자 우리. 아 둘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 아니야. 이 다음부터가 사실 더 재밌거든.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진짜 감상하기로. 알았어.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스포나 뭐 이런 거 걱정 없이 파반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아직 못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 스토리 요약 좀 해줄래? 혹시? 내가 할게. 파반느는 백화점에서 지하 주차장에 3명의 청춘이 만나서 서로의 빛을 발견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스토리야. 우리가 지난번에 상민이가 얘기 줬는데 뭐 세련됐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은데 아성이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이거 보고 나서? 나는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었어. 한국 옛날 멜로 영화들을 좋아해. 봄날은 간다, 나 미술관역 동물원 이런 시절의 어떤 절절한 감성이 좀 보이는 것 같은 거야. 막 올드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레트로한 느낌이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상민이는 또 세련됐다는 의견을 들어서 좀 놀랬었어. 허진호도 있더라. 그 막 라멘 맞아. 얘기도 갑자기 맞아, 꺼내고. 그런 감성이 있어. 나 이거 하면서 감독님이 봄날은 간다 유지태 선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 많이 하셨거든. 근데 왜 너 컵라면 있다고 그냥 해가지고. 사정이 있었대. 나 라면 먹고 싶어. 그냥 라면은 없고 컵라면 있는데. 저도 사정이 있어? 입장이 있었던 거지? 입장이 있지. 다 각자 있었어.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근데 못 알아, 그냥 서로 언어가 좀 잘 안 통했었던 건가? 그래, 그랬었던 거지. 또 오해가 또 이렇게 쌓이고. 맞아. 요 파반느 대본도 시청방에서 봤어? 아성이는? 아니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장소에서 봤어. 어디서 봤어?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 가서 진짜로? 주차를 하고 그냥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또 백화점 주차장마다 다른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갤러리아 다르고 뭐 롯데 다르고. 그래서 어떤 장소가 파반느 지하 주차장이 될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걸어 다녔던. 그리고 한층 한층 내려갈수록 점점 더 적막해지는 거야. 근데 미정은 사실 지하 6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더 몰입이 되겠다 싶어서 지하 주차장에 가서 연습을 했어. 상민이는 경록이 준비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나는 일단 처음에 일단 주차 요원이니까 정말 주차 요원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런 동작을 진짜 연습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그리고 주차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할 게 없잖아. 근데 그럼 할 게 뭐가 있을까? 행동들이 진짜 많이 찾아본 것 같아, 안에서. 그리고 경록은 평범하잖아, 딱 처음에 보기에는. 근데 난 그 표정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 텅 비어있지만 안엔 뭔가가 있어야 됐었거든. 근데 그 표정을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백화점 VIP 연주회에서 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둘 다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던데. 맞아. 파반느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 백화점 VIP들을 위한 연주회가 있는데 거기서 빛이 흘러나오고 열린 문으로 음악도 흘러나오고 그게 잠깐 허락된 둘만의 시간. 그게 너무 낭만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되게 둘이 이렇게 딱 투자서 잡힐 때 되게 로맨틱해 보이고 나도 거기 되게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좋네요. 상민이는 어땠어? 나도 그 장면에서 되게 선명하게 미정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 정면으로 이렇게 딱 보고 우리가 있거든? 근데 굉장히 또 긴 시간 동안 서로 마주보고 피하지 않고 계속 눈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았어. 미정의 얼굴을 좀 오래 볼 수 있어서. 또 약간 전과는 다르게 좀 약간 밝은 곳에서 맞아요. 오랫동안 서로 마주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만 봤던 사이인데 처음으로 햇빛 아래서 딱 둘이 마주치게 되는 조금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아. 뭐 음악도 흐르고 있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서 이제 경록이가 꿈 얘기할 때 그냥 속으로 나도 모르게 아유 참 철딱선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아이슬란드에 가는 게 경록이의 꿈이라고 맞아. 얘기를 하잖아. 맞아.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계속 아이슬란드 영상을 보고 있어. 이 포스터에 지금 배경도 맞아. 맞아. 아이슬란드에 가고 싶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런 넋두리를 미정한테 처음으로 털어내 호프집에서. 미정이는 꿈이 할머니가 되는 맞아. 거라고. 나는 씩씩한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도 나도 이런 꿈을 꿔야겠다라고 좀 바꿨던 것 같아. 난 사실 내 꿈은 이제
연인과 스카이다이빙을 나올 줄 알고 머릿속에 스카이다이빙 생각하고 있었어. 그게 꿈이었는데 그랬구나. 씩씩한 할머니가 좀 더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쨌든 요한이 통해서 둘이 이제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뭔가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뭔가 상상을 좀 경록이가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그 비하인드를 내가 좀 가져왔거든. 같이 한번 좋아. 볼까? 잘 어울리네. 상상 속의 경록의 모습. 와 근데 진짜 몽골 초원 같아. 어디 그래요? 여기 한국 파주였나? 파주. 못하는 사람. 나는 말을 처음 타봤어. 아 생전? 이거 되게 좋은 도파민일 텐데. 말 진짜 도파민이야. 원이 형 말이 진짜 예민해. 요한이 형 말이 진짜 예민했어, 그치 누나? 맞아. 진짜 예민했어요. 아 요한이 형의 말이 예민했다. 넓은 데 있으니까 달리고 싶나 봐. 요한이 형 엄청 잘 타요. 말을 잘 다룰 줄도 알고. 이거는 어떤 씬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정말 경록의 상상 속에 있는 장면인데 제 상상인데 어떻게 보면 전생일 수도 있고 후생일 수도 있는 일단 지금 현실은 아닌 거. 현실은 아니고 경록의 상상인데. 뭔가 관객의 상상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항상 경록이가 혼자였기 때문에 저 상상에서 처음에는 혼자 있어요, 말이랑. 근데 미정이 말을 타고 저랑 똑같은 복장을 하고 막 달려와요, 초원에. 힘차게. 그런 다음에 저랑 이제 딱 만나서 같이 셋이 이제 눈짓을 하고 같이 떠나는데 근데 뭔가 이제 이게 함께 해준다라는 씬인 것 같고 근데 슈룹 때는 이제 말 타면 그러니까 울면서 말을 탔는데 이때는 되게 많이 친해진 느낌인데 이제는 괜찮아 아예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는 완전 괜찮았어요. 아성이도 무섭지 않았어? 저 말 타는 거? 내가 처음 제일 타본다며. 무서웠어.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말한테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된대. 아 그것도 약간 기싸움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당한 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겁먹은 게 티가 나네. 우리가 뭐 통속적인 멜로 드라마나 멜로 작품에서는 이제 주인공들이 키스를 하면서 이제 뭐 사랑이 완성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그 첫 키스 장면이 이제 경록이하고 요한이의 근데 생각보다 진하게 했어. 그러니까 요한이의 의도치고도 맞아요. 그 정도로 진할 필요가 있었나? 그 정도로 할 필요 없었는데 좀 셌어. 진짜 셌어요. 형이 다 같이 있는데 저한테 싹 와가지고 한번 하고 끝내자. 진하게 한번 끝나고 끝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미리 예고를 하셨구나.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진해가지고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럼 진하게 하는 두 명 사이에서 보는 아성은 어땠어? 그때 진짜로 놀랬어. 그게 영화에 다 담겼어. 도파민이지. 이제 그 씬 찍고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는데 조금 어색한 거야 형이랑. 그래서 근데 어색했어. 근데 형이 귀신이잖아 형은 또. 근데 그거를 아는 거야 형은. 그래서 형이 되게 멋있는 게 야 성민아 어색해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스하고 나서 이렇게 되니까. 어색할 필요 없다고. 나 그 말 들으면 더 어색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만 힘들었던 거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하면서 이렇게 어색해하지 마. 역시 선배다. 역시 선배야. 그래서 바로 풀어주더라고 형이. 그래서 근데 나한테도 그랬다? 키스씬 찍기 전에 누나 한번 진하게 할게. 그게 너무 기억나. 근데 나는 사실 키스씬을 많이 안 찍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찍는구나. 아 상민이가 그랬다고? 아성이한테? 내가 그랬다고. 너가 그럼 들었던 얘기를. 야, 아니야? 요한서울이라는데 배웠던 거를 나한테 써먹었구나. 아니야. 야, 어색해하지 마. 누나, 별거 아니야, 누나. 누나. 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나 봐요. 와. 연기를 이제 또 빨리빨리 그치, 이렇게 또 그치. 해야지 첫 번째 감정이 또 좋은 거니까. 아성이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뭐 상민이 뒷모습이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던 적이 있었다고. 나는 파반을 촬영하면서 멜로 영화가 처음이기도 했지만 다들 이런가 싶어 궁금한 게 있어. 뭐냐면 아까 상민이가 얘기했듯이 현장에 많이 나와 있었다고 했잖아. 혼자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촬영할 때 카메라 옆에 서주고 허공을 보고 연기를 해도 되는 건데 이제 서로 시선을 맞춰줬단 말이야. 근데 그 잔상이 너무 남아있는 거야.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아 이제 자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경록 얼굴이 막 보이는 진짜?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어머나. 사랑하고 있는 건가? 어. 뭔가 내가 아는 문상민 배우와는 별개로 이 미정의 마음에서 경록이를 정말 가슴 깊이 남아있구나. 멜로 영화가 이런 걸까?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보냈어. 많은 사람들 속에 경록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내 기억 속에 재생이 되는 거야. 너 되게 멋진 경험이다.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경록이도 비슷한. 나는 내가 이제 무전기로 고백을 하잖아. 아. 우리가 다른 공간에 있지만 뭔가 너무 떨리는 거야. 막 너무 설레는 거지 그 마음이. 이게 무전기가 주는 그런 설렘이 그런 있지. 거구나. 뭔가 핸드폰으로 문자로 고백하는 것보다 그리고 몰래 무전기를 하는 거고. 통해서 맞아. 딱 우리만 아는 채널, 채널 우리만 아는 주파수 이런 감성이 있지. 결국에는 이게 또 다. 맞아. 그래서 이거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영화 같아. 진짜네. 아 그래? 이런 대사가 있었어. 아, 그래? 맞아. 바보 내가 아니냐고, 주기적으로 너. 바꾸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채널 바꾸라고 했어 안 했어? 나 진짜. 요한이에게 되게 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딱 거기까지만 보고 말았는데 둘 사이에 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야? 요한이에겐 또 어떤 일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우리 둘은 연인 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둘로서는 온전하지 않아. 요한이가 있어야 이 완벽한 삼각형이 돼. 근데 요한이가 살짝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둘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찬란한 청춘이라고 하지만 웃어 보낼 순 없다라는 현실을 마주치는 씁쓸한 시절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상민이는 이제 파반을 찍기 전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모르다가 어떤 장면을 찍고 나서 좀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난 이거 좀 궁금하거든. 사랑이 뭐냐? 너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땐 사랑은 미정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점점 그냥 부끄러워지고 안 하던 막 몸동작도 하고 막 갑자기 수줍어지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나도 변하는구나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이 엄청 큰 거구나라는 게 조금이나마 이해했던 근데 아성이도 생각하는 사랑의 뭐 정의 같은 게 있어? 내가 생각한 사랑의 정의는 전구를 켜주는 거야. 전구를 켜줘.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파반느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 끝까지 보긴 해야겠다. 집에 파반을 가서 보면 알 수 보기로. 있어. 아까 말 타는 장면은 파주에서 찍었다고 하던데 이거 뭐 해외 로케이션도 있었다고. 이 포스터에 있는 이 장면의 배경 있잖아. 이게 실제 오로라야. 그래. 또 몰라요. 우리가 아이슬란드 갔어? 로케이션이 있어서 뭐 촬영팀이 다 같이 간 건 아니야. 감독님, 나, 상민이 이렇게 셋이 갔어. 감독님이 찍어주고 누나 셋이 갔다고? 셋이 갔어. 그게 돼? 되더라? 아, 근데 그렇게 찍는 게 또 잘 나오거든. 그래서, 느낌은 그 감독님이랑 내가 그때 당시에 면허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아성 누나가 다 운전했어. 해외 진짜. 감독님도 면허 없어? 감독님도 운전을 못 하시고 나도 그때 당시에 면허가 없었는데 나도 그걸 너무 미안해서 누나 그때 갔다 와서 땄어.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다시 갈래? 근데 그때 못하니까 누나밖에 못하는 거야. 감독님이랑 나랑 계속 뒤에서 고화성 화이팅! 계속 우리 조수석의 역할이지 이거는. 고화성 계속 응원하고 귀여워. 고화성. 너무 재밌다. 상민은 모든 그 순간이 영화 같았다고 그 해외 갔을 때. 맞아. 밥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동하고 방문 안 열리는 것도 그렇고 그냥 방문이 모든 안 열렸던 에피소드가 있었어? 방문 안 열렸잖아. 너 그치 우리 첫날 갔는데. 이제 세 명이서 이제 프로덕션을 꾸려서 가다 보니까 감독님이 숙소를 예약하셨는데 열쇠를 못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열쇠가 없는 거예요. 어. 그 위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같이 차에서 자고. 맞아 차박도 한 번 했다. 차에서 셋이서. 자고. 근데 뭔가 유튜브 촬영하러 간 것 같아, 셋이서. 유튜브도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더 끼고 가지. 왜 이렇게 많아? 느낌이 되게 좋았겠다. 그 셋이서 가는. 뭔가 맞아. 그게 진짜 영화 같았어. 맞아. 둘만 영화 있는- 속의 영화. 이번 파반을 찍으면서도 아성이는 뭐 소품 좀 챙겼어? 맞아. 스태프분께서 직접 손수 만든 미니어처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걸 보고 이번에는 이거다 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그래? 펠트로 만든 미정 캐릭터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경록도 만들었었어. 맞아.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소품보다 이걸 챙겨야겠다. 귀엽다. 경록이 버전 갖고 있어? 난 없어. 그래? 왜 그럴까? 나 훔치지 않았어. 그래, 주신 거야. 선물 받은 거야. 아니 파반의 이야기가 이제
요한이가 갑자기 또 쓰러진 이후로 뭔가 좀 이야기가 좀 급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건데? 약간의 반전이 숨어 있다. 반전이 좀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어. 된 거 그냥 상민이가 엔딩까지 그냥 싹 얘기해줘. 이 다음에 나랑 미정이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구나.